안녕하세요. 랜더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움직였던 폭을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0.14% 정도 상승을 했고 다우가 좀 많이 움직였죠. 0.41%. 반면에 나스닥 100이 한 0.14% 하락해서 자, 그래서 나스닥 100에 있던 자금이 다우로 좀 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순환매가 좀 돌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드캡, 스몰캡, 마이크로 이런 캡들은 많이 하락을 했다. 즉 말해서 중소형주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정말 아무래도 이익이 없는 종목들은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한 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있었던 것이 한 주였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베이징 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 자, 그 모습 속에서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순환매가 좀 도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많이 하락했던 것은 컨슈머 시클리컬 있죠. 이런 것들 소비재,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자, 테크놀로지는 좀 보합을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서 많이 내려갔던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업종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던 것들이 지금 이제 테슬라 좀 많이 빠졌죠. 5.86% 많이 빠진 놈은 리콜도 있고 있는데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조정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오라클은 6.86%좀 많이 빠졌죠. 저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 파이낸셜 보시게 되면은 이자에 대한 그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어지면서 좀 빠졌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 보합을 지켜줬고 AMD가 좀 한 5.86%로 5.68%로 좀 많이 상승됐죠. 자, 그와 더불어서 시스코 이런 것들도 좀 실적이 좋게 나와서 많이 상승하면서 9%나 올라갔다. 자, 헬스케어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양이 있었던 것이 헬스케어, 그 다음 에너지 분야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혼조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특별히 지난주는 변동이 없었지만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5주 만에 세 번째로 3에서 5% 정도 하락한 후에 흡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하락이 없었죠.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하락이 할 수 있겠고, 반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모습에서 좀 불안한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금 좀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장세가 지금 이제 현재 장세인데 가장 좀 불안한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올라는 가는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무래도 한 번은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주 이평선이 있죠. 요걸 갖다 계속해서 빨간선을 따라가는 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강대지수 있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점인데 세 번 정도 하락했고 지금 이제 좀 낮아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좋지는 못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약간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힘이 조금씩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물량을 처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가 200달러 갖다 두 번 정도 돌파하다가 실패했다는 것들, 또 5조 달러의 시총을 갖다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이런 실패가 일어나자마자 빅쇼스의 전설인 마이클 버리가 GPU 회계 방식이 있죠. 그 내용 연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5년, 6년은 길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방해했던 모습들, 자, 그 시장을 많이 흔들었죠. 저번에 또 지금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에 풋을 걸었다가 많이 시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워렌 버핏 있죠. 자, CEO 자리를 넘기기 전에 투자자들이 보낸 마지막 주수감사절 서한 이런 것들이 발표되자마자 조금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경고를 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 날에 좀 반등은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런 것들의 노이즈가 많이 심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지수가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구축에 대한 소수의 널리 유포된 순정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적절한 수익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래 수익에 대한 가정이 얼마나 공격적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업계에
부채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거 신용 붕괴에 대해 오랜 기억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움츠러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용으로 땡겨오니까 오라클 메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지 이익이 더 늘어나는지 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중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노동시장이 있죠. 연준이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보험으로서 금리를 더 낮은 그런 중립 수준으로서 계속 낮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위원들의 강력한 그런 매파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반박을 받고 있고 금리 인하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것들 자 그렇게 되고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세금 혜택이 적용되고 있고 관세 효과가 사라지면서 규제 완화로서 구제책이 마련되는 깨끗한 정책이 해가 될 것이라는 광범위한 기대가 점점 더 불확실되고 있다. 대부분이 일부 관세를 기각하면서 적극적인 보호주의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내관이 있는데 그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에서 판결 갖다가 또 아무래도 트럼프하고 반대로 내렸을 때, 자 그때 부작용,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시장이 반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나스닥 100이 너무 많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들, 그 다음 패스트머니가 저품질 주식을 너무 과신했다는 것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매출과 이익이 안 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나스닥 100의 P 레이쇼인데, P 레이쇼가 한 28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것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켜봤던 것이 고베타 주식 있죠. 변동성이 큰 주식들, 공격적인 주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수를 많이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들. 자, 그런 돈들이 어디로 갔냐면 헬스케어 부분으로 계속해서 갔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 부분으로 많이 가서 주가가 이쪽에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스닥에서 다우로 일단은 자금이 조금은 이동된 것이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주가 자체 완전히 뭉개진 거라기보다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광고하고 있는 그 사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특별히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서 1분기에 소득세 환급액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쪽만 많이 바라보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1분기 때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또 되지 않겠는가. 자,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금은 체킹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경기 순환주, 방어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큰 폭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자체가 기대치의 조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자, 그거 자체가 약간 무너지면서 약간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봐야지 지금을 갖다가 주가가 하락한다고 본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은 GDP가 증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업의 실적은 현재로서는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이제 실적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가이던스 자체가 30%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은 주가 자체에 상승 여력이 있다. 가이던스를 높이고 있다. 자, 어떤 기업이 이익이 늘어난다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완전히 하락으로 꺾였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장이 거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거품이다. 정적을 지은 거품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거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많은데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일단은 지금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왔는데 한 30% 정도의 거품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는 것이 적당한 거죠. 여기서부터 거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완전히 꺾여야 된다. 자, 그렇게 보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는 계절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죠. 산타랠리가 있다는 것들. 자,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5주 동안 25% 정도 하락되면서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자, 요 두 가지에 지금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락세가 짧고 얇게 유지되면서 자, 아무래도 하락세를 약간 회복력을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조정이 나타나면서 5에서 한 10%그 정도 꺾였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확실히 들어가서 다시금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비트코인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요 정도 내려오나 좀 더 내려오나 결론적으로 상승의 여력은 계속해서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 많이 빠지게 된다면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가들은 하락할 때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이익을 취하고 완전히 일단 도망가야 될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준의 정책, 그 다음 엔비디아의 실적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수요일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도 큰 폭의 일단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금 물건을 다 팔고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건을 들고 가시고, 물론 너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런 종목들 있죠. 양자라든지 암호화폐, 핵분야, 자,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뭐 지금 이제 파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일단 이 매출과 이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한번 또 올라가는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내년에 한 초중 정도 되면은, 자, 그럴 때는 일부는 차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출과 이익이 안 따르는 주는 종목에 한해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8, 9, 10개월 정도 본다면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7점까지 오른다, 올해 말까지, 자, 그런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향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빠진다면 매수의 관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너무 좀 실적 없이 올라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하시면서, 자,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라든지 이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일부 익절하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부터 본다면 좀 아직까지는 강세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완전히 빠져서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주가가 올라가서 일부 익절하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약 10%,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또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시장이 강력한 순환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안한 심리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자, 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이제 파란 거 있죠. 요거는 어드밴스입니다. 그게 상승하는 종목이고, 여기 연두색 있죠. 이게 하락하는 종목인데 11월 14일자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있죠. 이게 또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뭐 보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때는 좀 이제 하락하는 게 적었고 요때는 좀 상승하는 게 많았다가 조금 일단 지금 장세가 바뀌는 것이 하락 추세가 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다는 것들,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약간의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 어느 정도의 지금 올라가는데 약간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다 퍼져야만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아무리 가는 종목만 가는 것들이 조금 불안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제 M7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M7도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4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 엔비디아하고 구글만 지금 가고 있죠. 75% 이상, 70% 이상이 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하고 구글만 가고 있다. 자,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올라간 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테슬라도 좀 많이 올라갔다 약간 빠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정말로 가는 종목은 구글하고 엔비디아만 가고 있다. 그래서 M7에서도 좀 종목별 차별화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좀 거시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0년도에도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급등 없이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연준이 결국은 추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길게 보시면서 시야를 길게 본다면 주가는 일단 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번에 일단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신 분들에 한해서는, 자, 내년에 일단 주가가 많이 했을 때, 자, 그때 매출과 이익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좀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3F 공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F 공시는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있죠. 그러니까 요 3분기 동안 있었던 일들,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했느냐, 그걸 갖다 SEC다가 보고하면서 나타난 자료인데, 요거 자체가 45일 후에 일단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을 보시는 것은 중요한데, 단기는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장기라든지 중기 이런 것들. 드래큰 밀러 이런 사람들은 좀 중기라든지 단기가 아깝기 때문에 볼 필요 없겠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포지션 변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하기는 힘든 모양이고, 바우포스트라든지 워렌 버핏, 피셔, 캔 피셔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봐야 된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것들을 사고 있는지 우리가 체킹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우포스트가 장기 투자가 되는 이유는 클라만이 있죠. 대표이사 자체가 벤저민 그래밍하고 비슷한 모양으로서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크셔 해스웨어도 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요번에 많이 샀던 것들을 본다면은 버거킹하고 파파이스 모회사 지분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다른 것보다는 5억 3천만 달러 약간 못 미치고 있다 해서 요런 것들 저평가된 걸 많이 사니까 아무래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요런 사람들 거 우리가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샀던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거킹하고 그 회사들이 좀 모회사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요걸 자체를 한 100% 이상 많이 늘렸다. 그 다음 알파벳 이쪽은 좀 줄였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워렌 버핏은 계속 들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알파벳 이런 것들은 구글은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엘레간스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인데 이런 것도 또 많이 늘렸습니다. CRC 이런 것도 많이 줄였고, 우리가 늘렸던 것만 좀 보면 되겠죠. 근데 구글 이런 건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요 세 가지 업종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유니언 퍼시픽 있죠. 철도회사에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조금 늘렸던 회사를 본다면 요 정도 되고 있죠. 펄기슨 요 정도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요 세 종류 하나, 둘, 세 개 있죠. 요 정도 한 4개까지 한번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목별로 한번 체킹을 해보시자. 예, 장기 투자자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이 있는 것이 떨드 포인트입니다. 떨드 포인트 역시도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분야로 다시 돌아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2배로 늘리면서 엔비디아, 아마존을 추가했다. 자, 요 사람 기술 분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이 많이 샀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소를 갖다 많이 샀죠. 175%. 자, 그 다음에 일단 스파이를 갖다 새로 진입했고, 그 다음 놀폭 있죠. 이게 철도 쪽에도 많이 진입했다. 철도 쪽에도 아까 바우포스트도 많이 좀 진입하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 체킹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아마존이란지 엔비디아 이런 것들 조금씩 계속해서 기술주는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술주에서 좀 판 건 아무래도 지금 TSMC를 좀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원도 좀 많이 팔았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이런 것들,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주는 계속해서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많이 헷갈리고 이럴 때, 자, 기업의 이익에다가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야드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지금 어닝의 포캐스트 한 310 정도로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일단 올라갈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닝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컨센서스 어닝 본다더라도 2020년도에 308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지금이 현재 모습 속에서 한 271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그 때문에 271에서 지금 3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달릴 수 있다 해서 EPS의 함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기업이 이익이 강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매출 역시도 2025년도에 1985 정도 되고 있고 2026년도에 2100 정도 되고 있죠. 매출의 증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생각하고 있는 2025년도에가 1989, 그 다음에 2122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서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S&P 500의 가이던스의 30% 이상이 거기다가 가이던스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점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P 레이쇼 봤을 때 22배수, 22.8배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 이거는 29배수 정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밸류에이션이 좀 저렴하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큰 폭에 내려온 건 아니죠. 그래서 1 나누기 PER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자체가 주가 수익률을 구할 때는 1나누기 P야. 그래서 1나누기 22.8 정도 해주게 되면은 한 4.3%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요걸 해서 지금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4.3%인데 실질적으로 10년물 금리 있죠.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는 4.1%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내가 일단 위험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지금 이제 4.3을 먹기보다는 안전하게 4.1로서 지금 10년물 금리를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일단 주가에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겠죠. 좀 빠질 때 계속해서 일단 주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망가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로 본다면 200일, 그 다음 100일, 50일, 20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자, 그런 가운데 주가가 요번에 한 6개월 동안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조정으로 봐야지 완전히 큰 폭을 하락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요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러셀입니다. 러셀은 조정을 받을 때 다른 것보다 좀 많이 깊이 있게 받는다는 겁니다. 조정이. S&P 500의 조정은 좀 짧죠. 작은데 지금 이제 이거 보시게 되면 짧죠. 봉 자체가 짧은데 지금 특별히 러셀 같은 경우는 봉이 상당히 깁니다. 그만큼 조정이 폭이 깊다는 거겠죠. 조그만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많이 받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폭을 본다면 직전 고점 아직까지 돌파를 못한 모양이 있죠. 월봉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월봉에서 돌파를 못했는데 S&P 500은 돌파하면서 가고 있고 힘도 강한 데다가 조정받을 때는 조금만 받는다니까 우리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이유가 올라갈 때는 막 큰 폭이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폭이 그렇게 적은데 얘들은 지금 이제 올라가는 폭이 올라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때는 또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올라가는 폭이 계속해서 지수를 길게 보시게 되면 훨씬 더 S&P 500 이런 것들이 러셀보다는 더 많이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를 갖다가 구성하실 때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많은 포트를 가져가자. 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좀 하락세가 좀 심하다는 것이 좀 안 좋은 모양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렇다면 하락했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되면 77,000대까지 직전 저점까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진다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된다는 말은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러셀 2000 지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고점을 갖다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엔비디아의 차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장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 못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좀 돌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돌아 나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주봉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올라가서 요번에 일단 돌파를 못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번 더 일단 테스트는 하겠는데 자, 그 테스트를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때 하겠죠. 그래서 요거만 일단 상승해 준다면은 다시금 주가는 반등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가이던스가 막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약간의 또 미스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좀 쌍봉을 꺾이면서 좀 내려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자체에 있는데요. 박스권 강하게 돌파해서 내려갔는데 이걸 돌파를 할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 400불대 올라가면 좋겠는데 자, 아무래도 시간적인 것들은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부터 뭐 주가가 막 급나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자, 그래서 요 라인 대와 요 라인 대 있죠. 직전 고점 라인 대에서 370불대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불대 자, 그 라인 대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일단 200일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왔을 때는 조금 일단 우리가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겠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던 폭이 거의 한 10% 정도 빠졌으니까 좀 보통 보면 이렇게 우량주에 있어서는 200일선 근처 오면은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내려왔죠. 하락세가 좀 아직까지 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 물론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내려올 때는 추세대로 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하락세가 완전히 멈춘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한 2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좀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고 있고, 자, 요 라인대 있죠. 그래서 600불대는 지켜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불대 밑에 깨진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씩 더 많이 담아갈 때가 되지 않게, 이런 것들은 주가 내려올 때마다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담아가시게 되면 또 수익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이렇게 많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200에서 닿을 때 있죠. 자, 그럴 때 잡으시면 이런 게 바닥에 있을 때 주가는 많이 상승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좀 올라왔는데, 자, 아무래도 반독점표 때문에 유럽에서 좀 하락이 또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자, 법적인 또 추정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미국의 행정부 믿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빠질 때, 그럴 때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수익이 난다. 그래서 구글 같은 거는 좀 많이 빠진다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셔서, 좀 빠질 때마다 들고 가셔서 갖고 가는 종목이 필요하다. 워렌 버핏도 들어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구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습에서 돈이 들어갈 때는 아니고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다면은 매수의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벌은 분들 한해서 뭐 일부 익절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거북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